쥐띠 여러분, 성묘 갈 때 이것 하나만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쥐띠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조상복을 그냥 허공에 날려보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쥐띠 분들 중 90%는 깜짝 놀라며 아, 내가 그동안 그랬구나 하고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쥐띠의 특성상 똑똑하고 꼼꼼하다고 자부하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놓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쥐띠만의 특별한 조상복을 받는 비밀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왜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버렸는지, 왜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쥐띠는 원래 준비성이 좋은 띠인데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쥐띠 재물복 받아갑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쥐띠 여러분의 돈길이 활짝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쥐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매년 성묘도 빼먹지 않고 가고 제사도 정성껏 지내는데 어쩐지 돈이 모이지 않는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싶으면 곧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상황, 분명 조상님을 잘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럴까요? 사실 쥐띠는 12간지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계획성이 뛰어난 띠입니다. 무엇이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성격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성격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쥐띠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정작 조상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빼먹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시험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당일 수험표를 깜빡 잊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은 쥐띠 후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옛날부터 쥐는 곡식을 모으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겨울을 대비해 미리미리 저장하고 위험을 예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조상님들은 쥐띠 후손들에게 특히 재물과 관련된 복을 많이 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쥐띠는 너무 꼼꼼해서 성묘 갈 때도 이것저것 다 챙겨가려고 합니다. 음식도 여러 가지, 과일도 여러 종류, 술도 몇 병씩. 그런데 정작 조상님이 쥐띠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쥐띠가 성묘 갈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쌀입니다. 에이, 쌀이요? 그런 평범한 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잠깐만요. 이 쌀이 그냥 쌀이 아닙니다. 사주학에서 쥐띠는 자수에 해당하는데 물의 성질을 가진 쥐띠에게 쌀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이 곡식을 키우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쥐띠의 물 기운이 쌀과 만나면 재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옛날부터 쥐는 쌀을 모으는 동물로 여겨졌는데 이는 단순한 습성이 아닙니다. 쥐의 지지인 자수는 북방 현무의 기운을 담고 있어 저장과 축적의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쌀이 많은 집에 쥐가 많다는 것은 그 집이 부유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쥐띠 사람들이 쌀을 조상님께 올리면 12지 중 가장 강력한 재물복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쥐의 시간대인 자신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라 새로운 재물운의 출발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쌀이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쥐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묘 갈 때 가져갈 쌀은 반드시 새로 산 쌀이어야 합니다. 집에 있던 오래된 쌀을 가져가면 절대 안 돼요. 사주학에서 쥐띠의 개운 포인트는 새로운 시작에 있습니다. 쥐띠는 갑자로 시작되는 60갑자의 첫 번째 동물이라 항상 새로운 출발의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묵은 쌀보다는 새 쌀을 써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묘 가기 하루 전날 마트에서 1kg짜리 작은 포장의 쌀을 새로 사세요. 브랜드는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국내산 신동진미나 고시이카리 같은
품질 좋은 쌀로 골라보세요. 쌀을 살 때도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정성껏 올리기 위해 준비합니다라고 다짐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새 지갑을 사면 돈이 더 잘 모인다는 것처럼 새 쌀을 조상님께 드리는 것은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모으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주에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이 쌀을 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쥐띠는 자수의 성질상 작고 정교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큰 대야에 쌀을 가득 담아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가장 예쁘고 깨끗한 작은 사기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에 쌀을 한 줌 정도만 정성껏 담아가세요. 그릇의 크기는 손바닥만 하면 충분해요. 만약 집에 적당한 그릇이 없다면 새로 하나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얀색이나 연한 파란색 그릇이 쥐띠의 물 기운과 가장 잘 어울려요. 쌀을 담을 때는 한 톨 한 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담으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쌀을 담고 나서 그릇을 살짝 흔들어 쌀알이 고르게 평평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는 쥐띠의 꼼꼼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을 조상님께 보여드리는 행동이자 동시에 재물이 안정적으로 쌓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전통 문화에서 곡식을 평평하게 담는 것은 풍년과 안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세 번째로, 제대에 올리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쌀 그릇은 반드시 제대 가장 앞쪽, 중앙, 조상님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사주학에서 쥐띠의 방향은 북쪽인데 제대에서 북쪽은 조상님이 계신 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쌀 그릇을 앞쪽에 놓는 것은 쥐띠의 기운을 조상님께 직접 전달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그 뒤쪽이나 옆쪽에 배치하시고 쌀만큼은 최고 대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상님께서 아, 내 쥐띠 후손이 진짜 영리하구나, 조상의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쌀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왔네, 역시 내 핏줄답다라고 무척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쌀 그릇 양옆에 작은 촛불이나 향을 피우시면 더욱 좋아요. 불은 쥐띠의 약점인 습기를 말려주고 향은 쥐띠의 예민한 후각을 만족시켜주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조상님의 마음을 더욱 움직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상님께 어떤 마음을 전하느냐입니다. 쥐띠는 원래 말이 많고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조상님 앞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절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조상님, 저는 쥐띠답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상님께서 쥐띠에게 주신 저축의 지혜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어오는 돈은 많게, 나가는 돈은 꼭 필요한 것만 나가게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쥐띠는 구체적인 숫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막연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달엔 얼마를 저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상님께 올렸던 그 쌀을 가지고 와서 집 현관문 안쪽의 작은 그릇에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나갈 때 그 쌀을 보면서 오늘도 쥐띠답게 알뜰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그 쌀을 새 쌀과 바꿔주시고 쓴 쌀은 마당이나 화단에 뿌려주세요. 그러면 그 쌀이 자라서 더 큰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쌀 말고도 쥐띠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쥐띠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성묘도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조상님은 쥐띠 후손이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쥐띠는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데 조상님 앞에서만큼은 잠시 여유를 갖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성묘를 마친 후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 5분이라도 더 머물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쥐띠만을 위한 성묘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출발 전에는
새 쌀을 예쁜 작은 그릇에 정성껏 담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발하세요. 쥐띠는 시간에 쫓기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은 조상님과의 소중한 시간이라고 다짐하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에 도착해서는 쌀 그릇을 제대 가장 앞쪽에 정중하게 올리고 절을 올리며 구체적인 저축 목표를 말씀드리세요. 성묘 후에는 5분간 조용한 묵상 시간을 가지시고 쌀 그릇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오세요. 집에 와서는 쌀 그릇을 현관 안쪽에 정중하게 모시고 매일 아침 그 쌀을 보며 다짐하시고 한 달 후에는 새 쌀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쥐띠가 받는 조상복은 다른 띠들과 조금 다릅니다. 다른 띠들이 큰 횡재나 갑작스러운 행운을 받는다면 쥐띠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복을 받아요. 마치 쥐가 조금씩 꾸준히 곡식을 모으는 것처럼 쥐띠의 복도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큰 재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쥐띠는 복 받았다 라고 바로 느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언제 이렇게 모았지?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쥐띠만의 축복이자 장점입니다. 급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안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거죠. 쥐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것이 뭐가 달라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쥐띠는 원래 작은 것의 힘을 아는 띠입니다. 쌀 한 톨이 모여서 한 되가 되고 한 되가 모여서 한 가마가 되듯이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쥐띠는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띠입니다. 6개월, 1년 후에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있고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생기고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쥐띠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묘에서 쌀로 조상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드셨다면 이제 일상에서도 그 재물 기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환석 팔찌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강렬하고 예리한 기운을 가진 천연석으로 쥐띠의 날카로운 직감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사주학에서 쥐띠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호환석의 따뜻한 황금빛 에너지가 쥐띠의 차가운 물 기운을 중화시켜 금전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끌어올려준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손목의 혈자리를 통해 좋은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재물운 상승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쥐띠는 원래 손재주가 좋고 손으로 하는 일에 능숙한 띠인데 호환석 팔찌를 차고 있으면 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죠. 실제로 많은 쥐띠 분들이 호환석 팔찌를 착용한 후 사업이 번창하거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후기를 보내주고 계세요. 이번에 다가올 명절 성묘철을 맞아서 가족이나 소중한 분들께 선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함께 호환석의 보호 기운까지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요즘 가족 선물이나 지인 선물로 많이 찾아주셔서 주문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호환석 팔찌를 하나하나 정성껏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어서 주문이 몰리면 제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쥐띠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에 쥐띠 호환석으로 재물복 받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무료로 선물해 드릴게요. 당첨자분들은 제가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 할인 혜택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구매 링크와 할인 정보는 댓글 상단에 고정해 두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뿌리인 조상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쥐띠만의 비밀을 오늘 전수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쥐띠다운 지혜로운 방법으로 조상복을 제대로 받아보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쥐띠 여러분 모두의 재물복이 쏟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